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9일 정오를 넘어서 11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며칠 전에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이 정보 안보 담당 차관에게 국방부 안에 비행체 식별관리 동기화 그룹을 새로 설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구 이름이 복잡합니다. 줄여서 AOIMSG입니다. Airborne Object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Synchronization Gro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은 비행체 식별 관리 동기화 그룹인데 요약하면은 여러 관련 부서의 정보를 통합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UFO를 추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국방부 내에 만든다는 거죠. 지금까지 공군에서 그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 해군에서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동영상도 찍고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그동안에 추적한 결과를 보고를 하라 해서 지난 6월 말에 미국 정보기관이 이 사례들 144건의 사례를 종합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 중요한 문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상현상이 아니다. UFO는 기상현상이 아니다. 헛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피지컬 오브젝트다. 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지컬 오브젝트로 봐야 하고 이것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라고 딱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UFO는 그냥 공상소설이나 나오는 것이다. 애나 나오는 것이다. 라고 무시했던 여론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외계인이 몰고 다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이 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술일 수는 없다.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아니라면은 글쎄요. 현재로는 외계인일 수밖에 없는데 외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국방부는 새로운 이 조직은 특수 공역 내에서 관심 대상을 식별하고 항공기 안전과 국가안보의 위협을 평가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부처들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부 조직이 만들어진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UFO 실체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UFO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말 보고서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144건의 관측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요약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럼 외계에서 온 거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피지컬 오브젝트다. 물체다. 인간이 만든 것 아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다. 조사는 누가 하느냐. 그동안에 각계 약진하는 식으로 여러 기관이 했는데 이제는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든 거죠. 이게 우리 인류에 주는 메시지는 엄청납니다. 사실상 외계인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럼 외계인설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 UFO가 보여주는 비행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이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속도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각도를 꺾으면서 다니고 전투기가 접근해도 요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전파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이 목격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압도하는 기술을 가지는 외계인이 지구를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구를 찾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주에는 지구만이 유일한 고등생물이 사는 고급 문명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이걸 본격적으로 언론이 다루지 않았던 것은 이걸 잘못 다루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조종사들도 그런 걸 보고 관측한 결과를 보고를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 해서 이게 일종의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에 미국 정부가 이걸 공식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론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미국 의회에 보고된 미국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국가
정보국의 보고서 요약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에 의한 144건의 보고 중에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80건은 여러 센서를 통해 목격한 경우다. 대다수의 보고들은 사전 계획된 훈련이나 다른 군사 활동을 방해한 물체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미군의 활동에 위협이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그동안 미국 군대나 정보기관이 이 UFO를 상당히 금기시해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사회 및 문화적 낙인과 센서의 한계가 이 UFO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남아 있다. 작전을 수행하는 조종사들이나 군대 및 정보당국의 분석가들은 UFO를 목격하고 이를 보고하며 이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를 하게 될 경우 비난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오명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과학, 정책, 군대, 정보부문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공개석상에서 진지하게 논의함에 따라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명예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위험으로 인해 많은 목격자가 침묵하게 되고 이 주제에 대한 과학적 논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공군이 블루북이라는 명칭의 팀을 만들어 오랫동안 UFO를 추적하다가 1960년대 말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짓고 문을 닫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공군은 UFO를 덮고 미 해군은 UFO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144건의 설명하기 어려운 보고 사례에서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특정 패턴이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고 사례에 광범위한 변수가 있고 축적된 데이터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세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형태와 크기 그리고 특히 추진력 등 UFO의 목격 사례에 공통된 점이 있다. 첫째, UFO는 미국의 훈련 및 실험 장소 인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군사시설이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듯하다는 뜻입니다. 또 UFO는 고등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고등기술을. 21건의 보고 사례에서 18건의 경우 목격자들은 이상한 비행 특성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일부 UFO는 바람 속에서도 정지하고 있었고 바람 방향의 반대로 움직이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고 동력장치도 없는데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일부 사례에서는 전투기가 UFO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선 주파수 에너지가 측정됐다. UFO를 전투기가 추정하면은 그 UFO에서 추적하는 전투기를 향해서 전파를 발사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를 보면 전파를 발사하면은 추적 기능, 이 전자장치가 마비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도 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보고가 많아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서는 또 UFO 관련 자료 대부분이 미 해군의 보고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부서와 다른 정부기관들이 사건 발생 시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기관 전체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공식화해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 하는 건의를 했는데 이게 딱 채택이 된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보느냐, 지구를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외계인에 납치되었다가 신체 검사를 받고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그동안은 이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로 분류를 했는데 이제는 또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신과 교수, 이 퓰리츠상을 받은 분인데 존 맥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믿지 않았는데 그런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을 한 100명 동안 조사하고는 이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납치되어서 뭘 했느냐? 그 공통된 이야기가 정자, 난자를 추출당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간을 개량한다. 말하자면 외계인과 인간을 이렇게 교접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낸다. 하이브리드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쪽으로까지 이야기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아가면은 아마 공상소설 중에서도 가장 공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이 정도에서 저도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동시에 이것과 연동돼 가지고 미국에서는 영혼 불멸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생이 있다, 현생이 있다, 후생도 있다. 후생도 있다는 것은
죽고 나서도 뇌는 죽어도 영혼은 이탈해가지고 다른 공간에서 존재한다 하는 연구가 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후 세계, 외계인 납치, 그리고 UFO 이게 거의 다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는 기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나 생명이나 사후 세계나 영혼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그 과학적 근거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몇천 년 동안 발전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우주 어느 별에 한 1억 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이 존재한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수천 년간의 연구에 의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생명이나 영혼 문제나 우주를 파악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별에 있는 사람들은 한 1억 년 동안 지식을 발전시켰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 UFO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따라서 이 UFO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적 지식을 가지고 UFO가 없다고 사후 세계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겸허한 자세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UFO 전담기구를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UFO에 대한 관측 또는 목격담이 많습니다. 특히 1980년 당시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 출동한 2대의 팬텀기에 탔던 4명의 조종사가 한 30분 동안 근접해서 정찰했던, 목격했던 UFO 이야기는 매우 생생합니다. 그 4사람의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본 것은 헛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체가 있는 UFO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UFO 조사 기구를 국가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사람들의 결론도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과 거의 같습니다.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UFO 이야기는 지금 조갑제 TV에 많이 그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서 더 깊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